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신안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첫 실종자를 찾은 데 이어 현재까지 5명이 발견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대 기자, 실종자 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해경은 어제 기관장 김모 씨 등 모두 5명의 실종자를 찾았는데요. 밤샘 수색 작업에도 남은 실종자 4명에 대한 구조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된 실종자들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병원에 이송돼 대부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선내 침실 등 모두 선체 내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실은 물이 샌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실 바로 위쪽에 있는데 생존한 다른 선원의 진술로 미뤄보면 일부 실종자는 기관실에서 배수 작업을 하다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모두 4명인데요.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체 인양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경은 사고 지점에 물살이 거세 인양이 어렵다고 보고 밤새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인양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해역에서 18km 정도 떨어진 신안군 대여사도 근처로 사고 선체를 옮겼는데 예상 도착 시간보다 이른 오늘 새벽 2시쯤 대여사도 북동방에 도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해역에 현재 어망이 흩어져 있어 지금은 임시로 닻을 내리고 날이 밝는 대로 남쪽으로 한 번 더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해경은 이후 현장 상황을 살피고 구체적인 인양 일정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배 안에서 실종자가 계속 발견되는 만큼 인양이 되면 선체 내부 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본부가 설치된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신안해상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재난구호비가 긴급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사고 관련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 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신안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재해구호 장비 유류비와 구호 활동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고 실종자 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가족들의 수색 구조 참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가 발주한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산업단지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를 변경하며 공사비 2억 3천여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도시공사가 바닥 공사재를 바꾸면서 표준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고 토사 반입 반출 계획도 불합리하게 세워 각각 1억 2천여만 원과 2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이를 포함해 광주 지역 관급 공사장에 부적절한 행정 처리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가 5월부터 공영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렇게 인상 시기를 번복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의 공영 주차장 이용료가 오는 5월부터 큰 폭으로 오릅니다. 광주시가 5월로 계획했던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를 비롯한 다른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내린 결정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도미노처럼 관련 물가 인상을 견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점에 그동안 유예했던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이 시급성이 있는지 광주시가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기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건 최근 1년간 3번째입니다. 새해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2월로 다시 5월로 미룬 데 이어 또다시 재검토를 결정한 겁니다. 그 손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조금만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1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부과해온 전남대 후문인근 공영주차장 측은 잘못 받은 요금을 이용객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주차장 위탁 운영을 맡긴 광주 북부시설관리공단은 인상 요금 적용 시기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수탁 운영하시던 분께서 이제 인상 후 조정 후 요금표로 이제 인사를 해두셨다가 그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재검토를 둘러싼 오락가락한 행정에 현장의 혼란만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의회가 공론화 부족 등으로 심의를 보류했던 2038 광주 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동의안 의결과 함께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높이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38 하계 아시안게임은 45개 나라 1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최대 스포츠 행사로 총 사업비는 1조 817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17일까지 도내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실종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봄에도 키우던 벌이 사라지는 피해로 1,280개 농가에서 벌통 10만 개가 사라져 2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꿀벌 실종에 대해 농민들의 응애 방제 잘못이나 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은방 절도나 강도 사건이 종종 있죠. 보통 야심한 시각에 일어나곤 하는데 어제 아침 광주의 금은방에서는 귀금속을 살 것처럼 몸에 찬 뒤 그대로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은방에 들어선 한 남성. 금목걸이와 팔찌 등 이런저런 귀금속을 착용해 보더니 카드를 내밀며 결제를 요청합니다. 주인이 카드 결제를 위해 뒤로 돌아선 사이 눈치를 살피다가 출입문을 밀치곤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한동안 눈치채지 못한 주인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뒤를 쫓았지만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황당하고 뭐 도둑만 만났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뛰쳐나갔더니 이미 사라진 뒤인데. 절도범은 금목걸이와 금팔찌, 금메달 등 모두 금부치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모두 합쳐 25돈, 판매가로 900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 금은방에 있는 상가입니다. 용의자는 금품을 찬 상태 그대로 이쪽 출구로 달아났습니다. 범행은 대담했습니다. 사람이 활발하게 다니는 오전 10시 반.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상가 1층을 대상으로 노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점포와 인근 상가에 찍힌 폐쇄 회로 화면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곡성군 고달면 보광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대나무밭 등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8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옆이 숨진 A씨가 관리하던 산소인점으로 미뤄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이 번져 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한국전력에 농사용 전기에 대한 사용처 점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어제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만 보관해야 하는 저장고에 쌀과 꿀 등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준과 예고도 없는 한전의 단속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번 점검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다며 농사용 전기를 악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쓰는 사용자에 대해선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이 광주시 교육청 인사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해 9월 개방형 감사관에 본인의 고교 동창을 임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노조가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시 교사노조 등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일정 등 자료를 보내고 윤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이 전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줄 기회란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지난주 순천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정원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마치 초봄과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0.9도, 순천과 강진 영하 2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예년 이맘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들이 많은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포근해진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나주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3도, 구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9도, 영암 14도, 강진과 장흥 15도로 평년 기온보다 2에서 9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7도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또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